분자생물학 12주차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로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페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7번째 핸드아웃이지만 챕터는 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에 한 페이지를 통해서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 되었을 때 박테리아의 트랜스크립션을 블락하고 박테리오 파지의 트랜스크립션만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이제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박테리오 파지의 일반적인 생활사, 일단은 박테리아에 인펙션 하면 박테리오 파지의 DNA가 들어가니까 그 DNA로부터 박테리아의 시스템을 처음에는 이용해서 어쨌든 박테리아의 트랜스크립션 막고 트랜슬레이션도 사실은 막는데 트랜스크립션을 막고 박테리오 파지의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레플리케이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 만들고 바깥으로 셀을 깨고 호스트를 깨고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라이틱 파지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박테리오 파지 람다는 좀 굉장히 똑똑한 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오늘 뭐 이렇게 어떻게 라이틱 페이스로 가고 라이소제닉 페이스로 가고 어떻게 조절하느냐 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기는 지난 시간에 필기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면에 잘 뜰 테니까 이거는 잘 여기 책에 없어서 책에 있는 사실은 몇 가지 그림들을 합쳐놓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좀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박테리오 파지 람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박테리오 파지는 박테리아 안에서만 증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 바깥으로 나가면 증식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셀 안에 용케 인펙션에 성공해서 들어갔으면 당연히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깨고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어떤 박테리오 파지는 밖으로 깨고 나가봤자 또다시 인펙션을 해야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데 또다시 인펙션 할 수 있는 그런 호스트가 되는 박테리아가 별로 없다면 나가봤자 죽을 거니까 그때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박테리아의 지놈 안에 박테리오 파지의 지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그냥 박테리아가 디비전 할 때 자기도 디비전 하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라이소제닉 모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지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람다 파지. 그래서 이런 아이를 템퍼레이트 파지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는 라이틱 사이클을 갈 수도 있고 라이소제닉 사이클을 갈 수도 있다. 근데 라이틱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에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12시 방향에 C1이라는 유전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로, 왼쪽에는 N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이콜라이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크로와 PR 오른쪽으로 가는 트랜스크립션 프로모터라고 해서 PR 왼쪽으로도 또 발현이 되는데 PR 프로모터 L 레프트 사이드 프로모터 L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크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고 이쪽에는 N이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근데 크로라는 유전자는 박테리오 파지 람다의 생활상을 본다면 얘는 C1이라는 람다 리프레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 C1이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N이라는 아이는 안타이 터미네이터. 그래서 이 부분 PR의 끝쪽, PL의 끝쪽에 그래서 크로와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면 크로, C2 뭐 이런 유전자들이 쫙 있는데 여기까지만 발현을 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까지만 발현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터미네이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n이라는 i는 안타이 터미네이터. 그래서 low independent termination 사이트는 포징 사이트 스템 룹 다음에 DARU 베이스 페어링이 있는데 그 스템 룹을 못 이루게 해서 포징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러면 포징되지 않으니까 터미네이션도 되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안타이 터미네이터 n이다. 그래서 딜레이드 얼리 혹은 미들 페이스에서는 크롭뿐만 아니라 C2, OPQ 이쪽은 뭐 C3 뭐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된다. 근데 이제 라이틱 모드만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딜레이드 얼리 혹은 미들 페이스에서는 레플리케이션에 관여하는 아이. 그래서 파즈 레플리케이션에 관여하는 아이들이 발현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요 Q라는 유전자 다음에 여기에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요 터미네이션 여기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 바로 다음에 딱 끝나도록 되었는데 요 부분에 있는 터미네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안티 터미네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OPQ가 만들어지면 OP에 의해서 레플리케이션이 막 증가하고 Q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쪽에 이게 어디인가? 그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제일 아래 레이트에 보면 PR 프라임이라고 있죠. PR 프라임. 여기서 여기가 이제 PR이 있고 PL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PR 프라임이 있어서 원래는 얘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있어서 끝나는데 Q가 발현이 되면 이 부분을 쑥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와 테일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고 그래서 껍데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스트를 깨고 나가도록.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라이틱 박테리오파지랑 비슷한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라이소제닉으로 되느냐? 여기는 지금 여기가 C1이에요. 여기 C1이고 오른쪽 부분, 크로 부분, C1과 크로 사이에 이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자세히. 그럼 크로 앞쪽에 우리가 본 거 C1이 있고 C1은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방향이 왼쪽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PL은 다르고 C1을 발현하는 뭔가가 프로모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보세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크로의 오른쪽에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라이틱 사이클이고 이게 라이소제닉 사이클인데 일단 들어가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이미디엇 얼리 페이스는 똑같이 적용돼요. 크로가 만들어지고 N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똑같이 딜레이드 얼리 페이스도 만들어져요. 딜레이드 얼리 페이스도 크로도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만 이렇게 가면 PR에 의해서 딜레이드 얼리 페이스에서 PR에 의해서 C2가 만들어지죠. C2가 만들어져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거 파란 거부터 봅시다. 파란 거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합시다. 파란 거는 뭐냐면 파란 거는 라이틱 사이클에 여기 보면 크로가 람다 리프레서 C1의 리프레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C1은 람다 리프레서고 크로는 이 람다 리프레서의 리프레서예요. 일단은 파란 걸 먼저 보면 파란 건 라이틱 사이클 얘기예요. PR에 의해서 크로가 만들어지죠. 물론 C2도 만들어져요. 크로도 만들어지고 C2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크로가 하는 역할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PR에 의해서 크로가 만들어지면 크로가 발현돼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부분에 C1의 발현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C1을 발현시키는 프로모터가 두 개 있어요. 프로모터가 두 개 있는데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 이쪽에 프로모터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프로모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RNA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mRNA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크로는 여기 가서 C1 유전자가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C1 유전자에 발현할 수 있는 프로모터 여기가 이제 PR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PRM이 C1의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프로모터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요건 뭐겠어요?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C1도 리프레서, 크루도 리프레서. 근데 각각의 서로의 유전자들을 발현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C1이 크루의 발현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루가 트랜스크립션 되는 부분에 가서 바인딩해서 크루의 프로모터 PR에 바인딩해서 PR이 C1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프로모터 부분에 바인딩해서 그 부분이 오퍼레이터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C1은 크루의 발현을 막고 크루는 C1의 발현을 막아요. 일단은 크루가 C1의 발현을 막는 것을 보면 크루는 발현된 다음에 C1을 발현시킬 수 있는 프로모터의 하나를 막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C1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거는 일단은 이제 라이틱 사이클 얘기고, 라이틱 사이클이고, 근데 똑같이 라이소제닉 사이클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이소제닉은 크로보다는 C2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에 딜레이드 얼리 페이스에서는 크로도 발현되고 C2도 발현되잖아요. 크로도 발현되고 C2도 발현돼요. 앞에서 라이틱은 이제 크로가 발현된 것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둘 다 발현되거든요. 둘 다 발현되는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딜레이드 얼리에 C2가 발현이 돼요. 여기에 빨간 건데 C2가 발현돼요. PR에 의해서 C2가 당연히 크로도 발현되고 쭉 C2 이쪽 뒤쪽이 쫙 발현되지만 일단은 C2가 발현이 돼요. C2가 발현이 되면 C2는 하는 일이 얘도 리프레서예요. 얘도 리프레서인데 쏘리. 얘는 리프레서가 아니라 얘는 C2는 액티베이터예요.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크로와 얘는 서로의 리프레서. C2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인데 무슨 액티베이터냐면 뭐에 대한 액티베이터냐면 C1의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액티베이터예요. 그러니까 C1 여기 C1 있고 C2 있고 C3 있는데 얘네는 사실은 같은 편이에요. C2는 C1을 발현시켜주는 아이, C1은 크로를 억제하는 아이. 사실은 C2, C3는 뭐냐? 나중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C2와 바인딩해서 C2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어찌되었건 그러면 얘를 보호해서 C2가 발현이 되면 어디 가냐면 크로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 요 부분에 가서 프로모터 크로의 뒤쪽에 있는 요 부분에 가서 이쪽으로 발현을 시켜줘요. 이쪽으로 발현시키면 사실은 크로는 이쪽 방향으로 발현이 되면 단백질이 발현되는 건데 C1은 크로는 이쪽 방향으로 발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C2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PRE 프로모터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C1의 발현을 시켜주는 프로모터다라고 해서 PRE, 여기는 PRM, 여기는 메인티넌스, C1의 발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데 관여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C2가 PRE 주변에 있는 사실은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에 인핸서 사이트가 있어요. 인핸서에 가서 바인딩을 해서 PRE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오는 것을 촉진하고 이쪽으로 왼쪽 부분으로 발현을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크로는 반대쪽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반대쪽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니까 크로의 mRN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PRE로부터는 크로의 반대쪽 mRNA가 발현되니까 이걸 이제 안타이센스라고 하거든요. mRNA가 이쪽으로 mRNA가 이렇게 발현됐는데 이 PRE로부터는 반대쪽 이런 RNA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RNA와 이 RNA는 서로 바인딩할 수 있죠. 바인딩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RNA에 라이보솜이 붙는 걸 막아서 얘의 트랜슬레이션을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2는 PRE에 바인딩해서 여기는 C1이고 이건 크로의 안타이센스 RNA를 만드는 격이에요. C1의 mRNA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크로의 발현은 낮추고 오히려 C1의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오케이? 그래서 C1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C1은 뭐 하는 거냐? C1이 발현이 되면 어디 가서 바인딩하냐면 이 부분 PR에 가서 바인딩을 해요. 그러니까 C1은 크로의 리프레서인데 C1이 바인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오른쪽 PR과 겹쳐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바인딩을 하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못하면서 크로가 만들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 크로도 안 만들어지고 당연히 C2도 안 만들어지니까 C1은 또 누가 발현시켜 주느냐? 얘가 C1이 여기 바인딩하면 얘는 크로의 리프레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액티베이터가 돼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오는 것, PR에 오는 것은 막지만 오히려 RNA 폴리머레이즈가 PRM에 오도록 만들어줘요. PRM에 오도록 만들어줘서 오히려 C1이 계속 발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크로가 막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PR 쪽이 막힌다는 뜻이고요. PR이 막히면 이쪽 미들에서 오른쪽이 막힌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막히면 파즈 레플리케이션이 막히게 돼요. 파즈 레플리케이션이 막히고 이 안티터미네이터가 막히면 얘 Q가 발현이 안 되면 당연히 레이트 유전자의 발현도 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헤드와 테일, 호스트 라이시스 관련된 아이도 발현되지 않아서 얘는 셀 안에 멈춰 있게 되고요. 얘 지놈 안에 사실은 그 호스트 셀 안에 이 알파, 베타, 감마 이쪽 관련 아이는 발현이 되잖아요. 이쪽은 안 건드리니까 얘가 C1이 이쪽만 막고 이쪽은 안 건드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호스트의 지놈에 자기 지놈을 끼어 들어가게 하도록 호스트 지놈을 벌리고 그 안에 넣어주는 인테그레이즈 호스트 지놈에 자기 지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엔자임들이라 얘에 의해서 호스트 지놈 안에 이 박테리오파지 람다의 지놈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C1과 크로가 서로의 발현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크로가 많으면 C1의 발현이 억제되면서 크로뿐만 아니라 이쪽 유전자들이 계속 발현돼서 라이틱으로 가요. 크로가 발현이 많이 되면 뭐에 비해서? C1에 비해서 발현이 많아지면 이게 라이틱 사이클이 돼요. 근데 사실은 크로가 맨 처음에 무조건 발현되잖아요. C1은 발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라이틱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C1의 발현은 누가 도와줘요? 누가? 사실은 크로와 같이 발현되는 C2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와 C1의 대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발현이 되는 크로와
C2의 대결이에요. 똑같이 발현되잖아요. 똑같이 발현되면 크로가 얘보다 C2보다 많으면 C1의 발현은 계속 얻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의 발현이 계속 되면서 라이틱으로 갈 거예요. 근데 C2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C2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크로의 발현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크로의 발현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크로의 그 안타이센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C1의 양 발현을 제일 처음에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C1의 발현은 높여주고 크로는 단백질의 양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크로와 C2도 어떻게 보면 서로 크로가 많으면 C2도 많아질 것 같지만 C1의 발현이 낮아지는 거고, C2가 발현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크로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로와 C2의 양적인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크로는 무조건 발현되고 C2에 또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느 때는 얘가 많고 어느 때는 얘가 누가 어떻게 이길 거냐? 여기에 딜레이드 원래 보면 C3가 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C3가 발현되면 C3가 하는 일은 뭐냐면, C2가 있으면 C3가 C2를 이렇게 감싸줘요. 감싸줘서 C2를 보호하는 거예요. C2를 보호해서 C2 단백질이 오래 셀에 머물 수 있도록, C2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크로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럼 두 개의 양적 차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라이틱과 라이소제닉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박테리오파지가 셀을 깨고 나갔을 때 바깥에 또 다른 박테리아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라이틱, 없으면 라이소제닉. 근데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바깥에 똑같은 박테리아가 많이 있으면 박테리아 입장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왜 혼자 있겠어요? 주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셀 디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자기가 똑같은 박테리아가 많다? 이거는 이 주변에 이 박테리아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박테리아에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서 막 써서 막 디비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박테리아가 많으면 주변에 먹을 게 많다는 거. 그래서 먹을 게 많아서 얘가 박테리아가 디비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디비전하고 활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먹을 것들을 막 데리고 와서 세포 안에서 그거를 가공해서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냐면, 셀 안에, 박테리아의 셀 안에 프로티에이즈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뭔가를 많이 끌고 와서 그걸 잘라서 프로틴을 막 잘라서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단백질을 또 많이 만드는 데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좋다. 누가? 박테리아가 살 환경이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 주변에 프로티에이즈가 많아요. 프로티에이즈가 많으면 그 프로티에이즈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티에이즈가 C3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C2도 언스테이블해져서 C2의 발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C1이 발현될 기회보다 크로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라이틱 사이클로 가요. 그런데 프로티에이즈가 발현이 낮으면, 세포 내 프로티에이즈 양이 적으면
C3가 C2를 잘 보호해요. 그래서 C2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 돼요. 오케이? C2의 양이 많아지면 C2가 C1의 발현을 촉진시키면서 또 크로의 발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크로에 비해서 C1이 다시 많아지는 상황이 돼요. C1이 많아지면 이쪽 딜레이드 얼리의 이쪽 부분이 막히게 돼요. PR 부분이 트랜스크립션이 막히면서 요것도 막히고 이쪽 알파 베타 감마 이쪽에 이제 지노믹 DNA 이콜라의 지노믹 DNA 안으로 끼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아이소제닉 사이클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라이틱 사이클과 라이소제닉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은 C1과 크로의 양적인 차이예요. 크로가 많으면 라이틱 사이클로 가요. C1이 많으면 라이소제닉 사이클로 가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무조건 크로만 발현돼요. 그렇죠? 크로만 발현되고 크로와 C2가 미들에서 발현이 돼요. 그럼 이제 C2의 양이 C2가 프로테이지가 C2와 C3가 만들어지는데 크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크로가 일단 존재하고 그다음에 C2와 C3가 만들어지죠. 근데 C2가 C3에 의해서 보호받으면 그러니까 프로테이지의 양이 별로 없으면 C2의 양이 계속 보호받고 그러면 어느 순간 C2의 양이 크로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크로의 양이 줄면서 C1의 발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보호받는 조건, 프로티에이지의 발현이 낮은 조건, 바깥에 나가도 이콜라이가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조건, 그런 조건에서는 라이소제닉 사이클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라이틱은 크로가 만들어져요. 근데 셀 안에 프로테이지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들에서 딜레이드 얼리에서 C2와 C3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더라도 프로테이지가 많은 상황이 되면 C3가 부서지고요. C2도 부서져요. 그러니까 크로의 발현을 낮추거나 C1의 발현을 촉진시킬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에 의해서 요쪽 부분의 트랜스크립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Q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파질 애플리케이션 Q 껍데기 이렇게 그래서 라이틱 사이클로 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순서는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요 그림 그리라고 할 거예요. 요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P 얘가 람다 리프레서가 발현된 다음에 딜레이드 얼리에 유전자들이 발현된 이후로 라이틱 사이클과 라이소제닉 사이클로 나눠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요것은 이제 파란 부분은 라이틱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빨간 부분은 라이소제닉 사이클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C 크로의 양 그러니까 원래 라이소제닉인지 라이틱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크로와 C1의 양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딜레이드 얼리에 C2가 C3가 만들어지면서 프로티에이지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크로와 C2의 상대적인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C2가 많아지면 C1이 많아져서 라이소제닉, C2가 적으면 크로가 많아져서 크로보다 당연히 C1이 많아지기 때문에 라이틱. 그런데 이 프로티에이즈가 많으냐 적으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콜라이 안에 프로티에이즈가 많다, 먹을 게 많다, 그러면 주변에 이콜라이도 많다.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의 입장에서는 라이틱으로 가도 주변에 또 인펙션 될 수 있는 아이가 있겠구나.
이건 뭐 누구의 관점이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보고 나서 다 까먹더라도 이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주변에 또 다른 호스트가 있으면 박테리오파지는 라이틱으로 갈 거다. 주변에 호스트가 없으면 라이소제닉으로 갈 거다. 라는 것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 3페이지에 8.20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8.23, 26 그 다음에 8.32 여기까지 5페이지까지의 그림 3가지 그림을 이걸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5페이지의 제일 그림 아래 보면 What determines whether C1과 크로가 누가 이길지 누구의 양이 많을지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면 C2 진 프로덕트의 양에 의해서 결정돼요. C2의 양. C2가 많으면 크로에 비해서 C2가 많으면 오히려 C1이 이기는 거고 C2가 크로의 양에 비해서 적으면 여전히 C1의 양보다 크로가 많은 거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C2의 컨센트레이션은 누가 결정하느냐? C3가 결정하고요. C3의 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세포 내 프로티에이즈의 양이 결정돼요. 프로티에이즈의 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주변의 먹이가 결정하고요. 주변의 먹이가 많으면 프로티에이즈 많고, 그러니까 셀도 많고, 호스트가 얘가 나가도 다른 호스트가 많다라는 것은 프로티에이즈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라이소제닉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라이소제닉 사이클. 그래서 지금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프로테이지도 그래서 셀 안에 별로 없어서 C2가 이기고 있어요. C2가 이기니까 C1이 이기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C1이 발현돼서 크로의 발현은 맞고 요 빨간 요 부분 4번, 5번, 6번 요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 C1만 발현되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리프레서가 첩 C1이 여기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외부에서 이콜라이가 데미지를 받는, 호스트가 데미지를 받는 상황. 지금 나는 라이소제닉 사이클 박테리오파지예요. 나는 박테리오파지 이콜라이의 지노믹 DNA 안에 끼어 들어가서 자기가 라이틱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DNA에 데미지가 가해져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 내 집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집이 흔들리고 있으면 더 이상 이 집 밖에 또 인펙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집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럼 일단은 뛰어나가서 집을 찾아봐야 되겠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콜라이의 DNA에 데미지가 가해지면 얘는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라이소제닉에서 라이틱으로 바뀌어요. 라이틱으로 바뀌려면 여기에 있던 C1의 양이 줄어야겠죠. C1의 이 리프레서가 사라져야 크로가 발현되면서 라이틱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A lysozyme can be induced by treatment with mutagenic chemicals or radiation. 이거는 뮤타제닉 케미컬은 이콜라이 DNA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케미컬이나 레디에이션, 방사선을 조사하면 DNA가 이제 피지컬하게 막 뚝뚝 끊겨 나가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콜라이의 입장에서, 호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뭐 깨고 뭐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 무너지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쨌든 얘를 뭐 벽이 금이 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DNA가 잘리거나 부분적으로 된 부분을 이제 고쳐요. 그래서 DNA 데미지, DNA가 릭이 일어나거나 DNA가 부분 이렇게 잘려 나가면 완전히
리스트릭션 엔자임처럼 뚝 끊긴다는 게 아니라 이쪽 윗스트랜드의 부분이 잘리고 아래 스트랜드의 부분이 잘려서 닉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해줘야, 그 보수해주는 DNA 리페어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가운데 보면 SOS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콜라이의 입장에서 DNA를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엔자임들이 발현이 돼요. 이콜라이 입장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렉A라는 단백질인데, 얘는 원래 보면 participate in recombination repair of DNA damage. But environmental insert also induce a new activity in the leg-A protein. It becomes a co-protease. 얘가 원래는 DNA에 데미지가 왔을 때 그것을 고치는데 사용되는 엔자임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떤 작용도 있냐면 코프로티에이즈, 프로티에이즈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 직접적인 프로티에이즈는 아니지만 프로티에이즈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원래는 박테리오 파지 지놈이 없으면 이콜라이 안에서는 자기 DNA를 보수하는데 그 일을 하지만, 이게 재수가 없게 자기 DNA를 보수하려고 만들어진 렉A라는 프로틴이 그 호스트 안에 박테리오 파지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 박테리오 파지의 요 C1 리프레서를 없애줄 수 있는 프로티에이즈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코프로테이즈로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C1의 발현이 이제 계속 크로의 발현을 막고 있었는데 C1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크로가 발현되고, 크로가 아니라 이쪽 아이들이 쫙 발현되죠. 오른쪽이 발현이 되면 파즈 레플리케이션하고 얘가 생기면 또 껍데기 만들고 깨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과정, 이콜라이의 호스트의 DNA에 데미지가 왔을 때 라이소제닉 사이클에서 오히려 라이틱 사이클로 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라이소젠 인덕션이라고 불러요. 타이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내 집이 무너질 때는 여기는 원래 이콜라이 집인데 박테리오 파지가 이때 일단 기생하고 있으니까 박테리오 파지 입장에서 내가 기생하고 있는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바깥에 먹이가 있건 없건 무조건 여기를 탈출한다. 그런 의미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예, 12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주 정도 수업이 더 남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